이번 영상은 5월 4주차 추천 종목 리뷰 영상입니다. 자, 5월 말 하니까 제가 구독자 1000명 달성한 그 기억들이 좀 새록새록 나는데요. 그 시기에 뉴스도 정말로 많았고요. 그래서 정말 일주일 동안 1000명을 기다리면서 영상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제작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종목들을 추천해 드렸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미 올라갔거나 아니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주가를 보이는 종목들은 제외를 하고 제일 현실적이고 그나마 주가상으로 우리가 좀 노려서 들어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만 좀 추려서 가지고 왔다라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대차입니다. 1번부터 보시면 6월 시작하자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살짝 반등이 나왔지만 그 반등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에 맞물리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주봉상으로도 완벽한 하락을 보이고 있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비중 확대의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6조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단타보다는 초장기로 좀 끌고 가는 그런 인생 주식이 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매매별 주체 동향 보시면 쌍끌이 매수 나왔다가 쌍끌이 매도,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은 매도의 흐름을, 기관은 매수의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재무표를 보고 딱히 좋다, 나쁘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사실 컨센서스보다 사실 미스가 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해서 실적이 얼마만큼 방어가 될지는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가이던스로는 파악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네. 그래서 재무표는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실 뭐 뉴스로서는 전기차 생산량이 45% 상향이라는 기사로서 현대차를 갖고 왔었고, 그 다음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현대글로비스가 물류 확장을 한다라고 했는데 현대글로비스가 워낙 주가가 높아서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탈러시아, 탈중국으로 인한 석탄 전쟁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원전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고 해서 원전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 또 이제 최근 6월 말 이제 한국전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력을 어떻게 가지고 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전은 얼마만큼 포함을 할지에 대해서 에너지 대책이 나온다라고 했고 3분기 안에는 또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또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원전주를 추천드렸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은 건설 그리고 해체 시장에서 양쪽에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국내 몇 안 되는 두 개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주가상으로는 당연히 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치도 못한 하락의 흐름을 받았기 때문에 신규 매수 자리가 굉장히 상당히 세게 나왔고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정말 매력적인 구간대에 내려왔다. 자, 매매 주가를 보시면 기간의 엄청난 매도 하지만은 그것을 외국인이 좀 받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SMR 이쪽에서 또 원전 동맹으로 인해서 오르비텍이 당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고 또 오르비텍이 또 항공 부품에 대한 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그리고 항공 수혜주로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컨센서스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얼마만큼 나올지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뭐 적자만 아니면 어느 정도 방어가 좀 될 것 같고 우리가 노리고 있는 포인트는 3분기부터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단기성 테마 혹은 그 단기성 테마를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 올라가는 폭만큼 다 수익을 누리고 나오는 게 최종 목표 전략입니다. 자, 그럼과 함께 제일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지금 쭉 내려왔고요. 아무래도 유상증자가보다는 아직 살짝 위이긴 하지만은 좀 더 기다리면 유상증자가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3분기에 과연 어떠한 정책이 발표될지 혹은 6월 말에 한국전력에 대한 전력 수급을 얘기하면서 원전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의 매수가 많았습니다. 대거 매수를 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매수의 흐름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내려갔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소형 원전 이쪽으로 하면 현대건설 빼놓을 수가 없죠. 현대건설도 지금 뭐 체결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건설주만으로 볼 게 아니라 소형 SMR 회사로도 좀 이익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상으로 봤었을 때는 하락의 모멘텀이 굉장히 세고요. 매수채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뉴스상으로는 본 적이 있고 또 여기 차세대 원전 사업 영위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솔직히 그렇게 좋게 나올 수는 없어요. 건설 쪽이 지금 굉장히 약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사 착공도 잘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래서 SMR 사업 쪽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실적이 나올 때. 그래서 건설은 또 언젠가 다시 연말로 갈수록
해결될 거라서 크게 걱정하는 편은 아니고, 같이 연동돼서 SMR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삼성물산, 네, 건설도 하고 있고 패션 사업도 하고 있고, 네, 그 지주사 역할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엄청난 사랑세를 좀 받고 있고요. 또 1분기, 2분기 실적은 나름 괜찮고 또 배당도 적당히 잘 줍니다. 그에 비해서 PER과 PBR은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삼성물산도 안정적인 플로어로 봤었을 때는 정말 좋은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낮을 때 꼭 사야 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수소 쪽은 좀 많이 올랐고 태양광도 좀 올랐고, 수소가 아니라 태양광 쪽은 좀 올랐고, 풍력 쪽이 좀 오르지 않은 종목은 CS 윈드이지 않나 싶어서 CS 윈드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전에 고점보다는 상당폭 많이 내려온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쪽에서는 풍력을 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랑, 네, 그쪽에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추천해 드렸었고요. 주가상으로도 너무 높진 않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지만 5월에 하락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좀 좋진 않다. 원자재 이런 것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PR, PBR도 상당히 좋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 다음은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자율주행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자,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투자를 받던 회사입니다. 받았던 회사입니다. 이거 외에도 많죠. 현대 오토에버도 있고 오비고도 있고 라닉스 이런 업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투자를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좀 약간 뭐라고 할까, 뒷배가 좀 든든하다. 네. 그래서 최근에 주식이 좀 많이 올랐지만은, 네, 이것도 바로 최근에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하락할 때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영상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이 다시 한번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 에이테크 솔루션,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수주체는 사실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었었고요. 단기적인 테마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었습니다. 네, 실적 좋게 나왔었네요. 그래도 1분기는 좋게 나왔고 2분기도 뭐 특별한 문제는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에이테크 솔루션까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두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 로봇 쪽으로 해가지고 봤던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그 전에 방산 쪽 얘기도 나왔었는데 방산주들은 전부 다 올라가서 설명은 굳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현대로템, K방산 수주 체결을 가능하다, 연말에 보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수주 기대감으로 10일 동안 거의 20-30%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여기서 뉴스의 힘이 또 강하구나 라는 걸 좀 봤고, 네, 다시 본론 들어와서 산업용 협동 로봇 계약이라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런 얘기도 굉장히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 이 모멘텀은 정말 좋지 않다. 그전에도 이제 채권단 벗어날 것이다, 그래서 요 부분 읽으면서 여러분 좋겠네요, 좀 사야겠네요 라고 했는데 뭐 여지없이 날아가 버렸고, 그 이후부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수급이 안 좋으면서 내려오게 되었고, 또 최근에는 더, 네,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실 텐데,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와, 코로나 이전보다도 내려간다고? 채권단을 졸업했는데도 내려갔다고? 이거 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두산은 이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조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쇼트 영상을 올려드린 적도 있고요. 또 반도체 쪽으로도 사업 분야 넓히기 위해서 테스나 회사를 인수를 해서 두산 테스나라는 이제 업명으로 바뀌어서 주식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딱 두산이 좋다고 봐요. 두산이 좋다고 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영위하고 있으면서 그 회사에서 나오는 것들 좋은 것 같고, 그래서 1분기, 2분기 뭐 실적이 좋진 않게 되어 있긴 하지만 포트폴리오 조정과 이런 것들로 채권단 벗어난 걸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두산 전자 이쪽에서도 굉장히 자체 그 수익성도 좋기 때문에, 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산 지금 정말 너무나도 싼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R이 22배이긴 한데요. 네, 저는 나쁘지 않은 주가라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 떨어진 게 반영이 덜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은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도 로봇 관련해서 사업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BEV 사업이 더 주대인 거긴 한데, 네, 그리고 주가가 완벽하게 저점 이탈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코로나 거의 전 주가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익의 모멘텀이 늘어나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매수주체는 둘 다 좋지 않은 상태이고요. 네, 지능형 로봇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점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실적이 중요해요. 사실 2분기 실적이 중요하고, 러시아 쪽에 공단 중단이 길어지면 하루에 뭐 40억에서 길어지면 계속 100억씩 까먹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악재로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면 여러 가지로 좋긴 하겠지만 현대위아는 일단 악재를 덜어냈기 때문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로보틱스 쪽을 보면 유일로보틱스 공모가 10,000원입니다.
지금 100% 따블인 상황인데요. 점차적으로 내려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상장한 지 한 3달째이니까 3개월 보유수 물량, 조금 있으면 6개월 보유수 물량이 풀릴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대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차와 관련이 있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갖고 온 것 뿐인 거고, 사실 주가가 한번 올라왔다가 또 견조하게 좀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라서 사실 그냥 언급을 위해서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뭐 사실 로봇주들은 뭐 재무표를 보기에는 좀 미진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 다음은 로보스타 까지만 보겠습니다. 더 많은데 로보스타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보스타는 또 최대 주주가 LG전자기 때문에 또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또 든든한 뒷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보스타도 올라간 이후에 좀 그 위치를 좀 지키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로 최대 주주에 대한 얘기들 때문에 한번 더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조선주로 넘어가는데, 조선주가 정말 좋지 않았죠. 러시아 선사들에 대해서 계약 해지, 후판 가격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주는 꽉 채웠지만, 수주를 맺은 것과 실제로 이제 건조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또 따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수익성이 타격을 좀 받고 있는 조선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부터 보시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도 당연히 하락 추세였고, 월봉상으로 볼 때도 여러 회사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좀 주가적 모멘텀을 좀 잃어버린 한국조선해양입니다. 그래도 수주로 많이 버텼는데 아직 수주가 끝난 건 아니라서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모멘텀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중공업 같은 거 너무 많이 올라가서 갖고 오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은 미포조선도 마찬가지고, 대우조선해양은 기업 결합이 물 건너갔기 때문에 사실상 좀 힘들어 보여서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선사와 계약한 게 좀 많아서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긴 한데 아직 좀 기일들이 좀 많이 남았고요. 여기도 이제 소형 원전 모듈 SMR 쪽인데, 여기는 덴마크 15구사와 함께 해양 소형 원전 모듈을 또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라서 또 그 부분에서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한 이제 2022년도까지가 마지막 보릿고개고 2023년부터 이제 수익성이 다시 살아나서 최근까지 수주했던 것들이 다 이제 계약금을 받으면서 이제는 다시 상승기로 접어들려고 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이다라는 걸 기사에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10년 놓고 봤었을 때 이제 올해부터 치고 올라갈 거라, 뭐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정말 그냥 아싸리 딱 33만 원까지만 딱 올라갔으면 좋겠어. 3만 원까지 딱. 그 전에 저희가 기회로 포착해서 매수하는 흐름을 좀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 기관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매도를 많이 했고요. 저희도 이쪽에서는 좀 매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암모니아 연료기술 쪽으로도 또 얘기가 되어 있네요. 또 LNG 선도 그렇고. 그래서 삼성중공업, 저는 해운주 중에서는 해운주가 아니죠. 조선주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 현재 이제 가격상으로 따져봤을 때,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따져봤을 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전기 자전거 시대, 오토바이 시대라고 해서 알톤 스포츠 추천해 드렸었고요. 사실 스포츠 이쪽으로는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뭐 주가라든가 재무표적으로 봤었을 때도 알톤 스포츠 정도,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모멘텀이 약하죠.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보다는 이쪽의 사업을 좀 키워주면 좀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까지 주가가 굉장히 좀 하락세, 코로나 수혜주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유가 상승을 위해서 뭐 자전거를 더 많이 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그냥 대중교통 타고 다닐까라고 하는데, 또 주차비 그것도 있어서 정액제를 끊는 게 있어서 이도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이폰, 갤럭시 하반기에 신제품이 나온다, 이런 걸로 이제 추천을 많이 해드렸는데, 여전히 떨어지지 않은 종목들도 있고, 오히려 모멘텀을 완벽하게 잃어버리는 종목들도 있어서 좀 제외를 하고, 여러 가지 좀 관심 있는 기업들만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걸려있다라고 소개시켜 드렸기도 했었고요. 또 살아나겠다, 뭐 하반기에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LG 디스플레이 좀 매수를 해보셔라, 뭐 TV 시장도 좋다더라 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급변하면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소비 시장에서 위축이 많이 생기면서 TV도 마찬가지, 핸드폰도 마찬가지, 전부 다 출하량을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들이 생각보다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고,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뭐 덱산노우루스 이런 회사들도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은 오히려 매수를 하면서 받치고 있고, 기관은 좀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게 가이던스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은 삼성전기. MLCC마저도 지금 소비 시장에서 위축이 좀 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매수의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내려올 때 매수를 한번 해보셔라 라고 했었는데 바로 올라갔었죠. 이때도 지금 더 내려가긴 했지만은
시장이 완전 죽은 건 아니고 오히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주식인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것들이 자체가. 물론 위축이 됐다고 한들 코로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고 나면 살아날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살아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차근차근 한 주, 두 주 모아 나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모든 종목을 다 똑같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금씩 여러 분야를 사놓아서 여기서 하나가 터지면 걔를 팔고 여기 얹어버리고 또 이거 터지면 걔를 팔고 여기를 얹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될 것 같아요. 물론 더 갈 수 있는 종목을 털어내는 것도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당장의 수익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세 기간은 기간도 매도세라고 좀 봐야 되긴 하네요. 거의 강보합 정도? 네. 그래도 향후에 필요 없는 회사는 아니고 수익성이 점차 늘어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기 정말 괜찮습니다. 네, 꾸준히 매수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저도 매수했던 그 종목 MC넥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사업 환경 때문에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갔고요. 저 역시도 아직 물은 타고 있지 않지만 곧 물 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많이 내려왔고 현재 매수했던 시점보다 20% 정도 마이너스이긴 한데 투자했던 금액 자체가 워낙 적어서 매수를 들어가도 마이너스 폭은 좀 금방 뭐 회복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신규 매수를 들어갔을 때 많은 금액으로 안 들어가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매수하자마자 좀 올라가긴 했었어요. 매수하자마자 올라가긴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다 깎아먹고 내려온 상황이고 이런 거는 뭐 사업 환경에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하지만은 카메라 중에서 MCNX만 내려간 건 아니니까 네, 그 부분에 좀 위안을 좀 삼아야 될 것 같고 기간은 매수 흐름, 이제 외국인은 매도 흐름, 속폭의 매도 흐름. 근데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로 좀 예상은 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PR, PBR 모두 다 낮습니다. 자, 그 다음은 SK텔레콤입니다. 중간요금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제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예,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SK텔레콤 최근에 매수를 들어갔고요. 지금 금액상으로는 한 7, 80 정도만 들어갔고요. 조금씩 더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떨어지길래 좀 기다려 봤는데 오늘 좀 갑자기 또 상승이 나와서 다음 주에도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보고 매수를 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봉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 바닥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 거의 마이너스 한 2%, 3% 정도밖에는 안 되긴 하는데 네, 뭐 좀 괜찮다고 보고 또 안 되면 배당 노리고 하반기까지 6개월 동안 쭉 매수. 그래서 뭐 하반기까지 노리면은 한 그래도 한 4, 500 정도 모으지 않을까요? 꾸준히 한 종목 모으면 6개월 정도 모으면 한 4, 500 모으면은 배당 수익 합쳐가지고 차익 실현 내면은 괜찮은 장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주당 한 10,000원 정도만 수익 본다고 치고 만원 정도 본다 치고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는 차익 실현 내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SK텔레콤과 SK스퀘어를 모두 다 갖고 있는 주주가 됐는데 뭐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워낙 낮지만 주가 워낙 낮았지만 뭐 물타기 하기에는 조금 뭐 금액이 좀 있고 사실 그쪽에서 좀 자금을 좀 드러내서 SK텔레콤과 솔루스 첨단 소재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뭐 현금이 생기면 물타기를 그 평단 낮추기 위해서 좀 물 탈 수도 있긴 한데요. 뭐 하반기에 코인이 과연 어떻게 될지 근데 코인 시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 흐름도 좀 안 좋아서 조금 그래서 제가 매도를 한 건데 두고 봐야죠. 예, 그래서 나머지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기를 좀 바래 봅니다. 자, KT는 여전히 내려오지 않는 주식이고 기간이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너무 많이 사가지고요. 이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배당 기준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세면은 5% 넘는 배당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배당으로 해서 역추산을 해보면 연말까지 그 가격이 62,400원 정도 나오거든요. 62,400원. 이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배당 수익률을 5.5% 정도만 잡은 건데 이게 만약에 더 낮아지면은 이 5.5로 나눴을 때가 이건데 이 5.5로 안 나누고 5%로 나누고 나면 주가 상승률 더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라고 하면은 68,000원까지 되거든요. 12월 연말 기준으로 따졌을 때 배당률이 그렇게 잡히면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으로는 10,000원 이상 수익이 납니다. 10,000원. 연말까지 가지고 가도 여러분들이 이 평단을 유지하시면 물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게 주가 올라가서 어느 정도 선에서 도달하면 멈추겠지만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가격 폭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8,000원 정도라고 치고 지금보다 한 53,000원까지 53,000원 아래로 계속 모은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면 뭐 못해도 한 300 정도 모은다고 치고 300만원 정도 모은다 치고 그러면은 한 60주? 60주잖아요. 60주 곱하기 8,000 48만원에다가 배당
이게 연말가 쳤을 때가 저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매수할 만한 거지 않을까요?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기보다 확실하잖아요. 사업 안정적이고 배당 잘 주고 주가 지금 낮고 이유는 없어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21일에 최종적으로 누리호가 발사하기로 했죠. 네, 그래서 한글컴퓨터 세종 1호 민간에서 쏘아 올린 위성 모회사입니다. 한컴 인스페이스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한글 컴퓨터고요. 또 자회사 중에 상장했던 기업인 한컴 MDS를 지분을 매각을 해서 그 매각한 사업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우주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좀 들어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네, 그래서 차근차근 계속적으로 발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군집 위성까지도 네, 지금 노리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저도 이제 정말 여유가 있다면 한글 컴퓨터 정도도 한번 사보고 싶긴 한데, 네, 좀 아쉽습니다. 자, 다음은 LG입니다. 네, 바닥 짚고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갖고 와봤고, LG 갖고 온 건 딱 한 가지입니다. LG CNS가 상장할 건데 더블 카운팅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LG CNS 자체가 지금 적정 산출가로 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기업 가치를 부여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상장만 한다면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기업 가치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려줄 만한 기업이라서 LG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저평가다. 기관은 매수,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뭐 나온 건 없으니까. 그래서 재무표 봤었을 때도 뭐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건 없어요. 네.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DTR 오토모티브입니다. 이제 나중에는 ND 오토모티브로 아마 변경될 겁니다. 그 회사 명이. 그래서 무슨 뉴스로 갖고 왔었냐면은 그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그 모터 거기에 그건 다른 회사고, 여기는 이제 두산 공작 기계를 또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리비안, GM의 협력업체. 맞습니다. 그거 그 방진 제품이라서 흔들리는 그 미세음들 있거든요. 그거 잡아주는 그 부품을 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과도 관련이 좀 있고, 와, 엄청 많이 내려왔네요. 이거 높다고 해서 못 샀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엄청 많이 내려왔네요. 한 달 만에 엄청 많이 내려왔고, 네, 괜찮아 보이는데요. 월봉을 봤을 때 5월 마지막 주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 네, 뭐 매수일체 흐름은 크게 뭐 큰 매도가 나오거나 매수가 나온 건 아니었지만은, 네, 그렇게 됐고, 지금 뭐 이제 2분기부터 편입이 될 거기 때문에 재무표는 당연히 좋아질 거로 보이고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확인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1,000억 원인데 너무 저평가다 라고 보고 있어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아무래도 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1년 내내 올라간 주식이 어디 있어요. 1년 내내 올라가 4배까지 올랐거든요. 지금 400%는 400%. 연초 대비해서 400% 오른 거고, 지금 다시 한번 반토막이 거의 직전이 나기 직전이고, 네, 저는 요 시점에는 매수를 해봐도 되겠다 싶긴 한데, 워낙 또 정확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뭐 현금을 쏟아부을 건 여유는 없으실 것 같고, 대부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정말 확실한 종목들에 대해서만 물타기를 좀 진행을 하시고, 아니시면은 대부분 배당을 좀 노리고 추후에 천천히 좀 주가가 떨어져도 내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5월 4주차 추천 종목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6월 마지막 주, 아니죠. 4주차죠. 4주차 우리 한번 잘 버텨보고요. 이제 상반기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야, 이 지긋지긋한 상반기가 끝났고, 주가 보고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었을 때 무조건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했었던 시기가 바로 하반기거든요. 모든 종목이 일제히 다 하반기 올라간다고 써있는데 과연 올라가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또 행복한 상상을 한번 그려봅시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